네, 이번에는 코스페이시스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계정으로 접속을 했는데요. 교사 계정이나 학생 계정이나 모두 김병석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이름을 조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설정에 들어가서 이름을 김병석 학생이라고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학생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 학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학급에는 지난번에 교사가 만들었던 학급이 있죠. 과제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나만의 가상현실 3D 환경 만들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접속을 해서 안내 메시지가 안 뜨는데요. 처음에 학생들이 접속했을 때는 교사가 과제 안내를 했던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접속을 하게 되면 장면을 선택하는 게 나오죠. 그냥 비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몇 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코비드 19 액션, 그 다음에 멀티 디오라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무엇인가 전시물이라든지 발표 같은 거 만들 때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는 라지 갤러리는 이 템플릿을 주고 학생들이 발표할 것을 벽에다가 그 이미지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상현실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공간 제외하고 5가지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장면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mpty scene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격자들이 나오죠. 격자를 보면 지난 선과 가는 선이 나와 있는데 이 지난 선 하나가 한 칸이 간격이 1m입니다. 가상현실에서 1m예요. 그리고 지금 얘 4등분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칸 하나는 0.25m가 되겠습니다. 25cm가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격자가 나눠져 있어서 어떤 오브젝트를 옮길 때마다 0.25m씩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일 때도 있고 단점일 때도 있어요. 이것을 그럼 변경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석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석 기능에 보시면 0.05, 0.1, 0.25, 0.5,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0.25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0.25로 나누어져 있는 거지. 이거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격자에 맞추기를 없애면 아주 부드럽게 원하는 위치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디폴트 값인 0.2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가 0,0,0이에요. X축 여기서부터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그다음 Y축 여기가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위쪽이 마이너스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높이가 있죠. 이게 G축이 되겠습니다. G축. 이건 조금 이따가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특이하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페이시스는 특이하게 픽셀 단위가 아니라 미터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미터에 맞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의 크기도 그렇고요. 뭐 캐릭터나 자연에 나와 있는 나무 풀들도 기본적으로 실제의 크기와 실제 생활에서의 그 크기와 비슷한 값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미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배경을 좀 꾸며보면 좋겠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아래에 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 업로드 배경이 있는데 배경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수정을 눌러서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누르면 우주 공간의 모습이 나오죠. 우선은 초원, 저는 요 산이 있는 초원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아무 때나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산이 있는 초원 배경을 쭉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는 시점입니다. 나의 모습을 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상의 공간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서 한번 나만의 가상현실 공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요. 여기 자연이 있죠. 자연에 한번 나무들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무도 있고 이런 풀 같은 것도 좀 몇 가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거를 배치를 할 때에는
이렇게 계속 갖다 놓으면 힘드니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가 안 된 것 같지만 됐어요.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색깔, 그림자의 색깔이 좀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컨트롤 V 해볼게요. 컨트롤 V 하면 좀 진해졌죠, 그림자가. 네,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복제를 할 때에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복제가 됩니다.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요, 여러 개를 복제할 때 좀 편해요. 지금 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정을 해주면 여러 개가 지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복제를 해주면 한 번에 복사가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하면 하나의 공간이 지정이 되는데 이 공간에 지정이 된 만큼이 전부 다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복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우스의 오른쪽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면 사각형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박스에 닿은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그대로 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할 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크기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요거 지정을 하고 위에 나오는 아이콘 중에 이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 눌러주면 크기를 줄였다가 커졌다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도 여기에서 크기를 한번 요만큼 줄여보도록 하고 줄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지정을 해서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질 때에는 컴퓨터가 좀 굉장히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나름대로 또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오브젝트를 올려놓게 되면 컴퓨터가 좀 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양에 맞춰서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용자가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끝에다가 또 무엇인가 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 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저 끝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마우스 휠을 올려서 확대를 최대로 했지만 저 끝으로 간 것이 아니죠. 이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대로 조금 원래 크기로 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을 바닥을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끌고 오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쭉 잡아당기면 돼요. 그러면 화면을 바닥을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멀리 있는 곳들은 화면을 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세밀하게 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쭉 잡아 끌거나 밀거나 하면 화면을 바닥을 밀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동물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사자를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지금 그 카메라가 보시면 카메라가 사자를 정면에서 비추고 있죠. 이 장면을 나중에 플레이된 화면을 보려면요, 오른쪽에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카메라가 아까 사자의 정면을 비추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그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치
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좀 느리죠. 속도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속도를 바꾸려면 카메라 2번 눌러서요. 여기 보면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이 아니고 카메라를 눌러줍니다. 카메라가 옵션이 4가지가 있어요. 고정 위치, 걸음, 비행, 선회. 근데 디폴트 값은 걸음입니다. 걸음. 걷는 거죠. 자, 여기 다시 카메라를 선택해서 이동 속도를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한 9m 정도로 해볼게요.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놓으면 이제 이동할 때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방향을 전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면 돼요. 방향은 마우스, 그리고 이동은 키보드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얘를 누르게 되면 X, Y, G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게 나와요.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를 한번 놔볼게요. 새 같은 경우에는 패러서 한번 놔볼까요? 자, 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공중에 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전에 얘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누르면 각 그 오브젝트들마다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선 플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멈춰 있는데 이 플레이를 하면 얘가 날개짓을 해요. 자,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리에서 날개짓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하죠. 하늘에 떠서 날개짓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에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엘리베이션 버튼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면 G축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 이 정도 한번 띄워놓고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날개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팁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때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다.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다중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면 다중 선택이 된다. 또는 면적으로 다중 선택을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만들어지게 되는 사각형 안에 접촉된 모든 오브젝트들은 다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아이콘, 얘는 회전 아이콘, 요거는 이동 아이콘인데 얘는 지금은 사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블록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엘리베이션, 위로 G축으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확대 축소, 크기를 변형시키는 아이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카메라도 카메라의 옵션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걸음, 고정위치, 비행, 선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동하는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하나씩 또 다른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